180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 164번부터 볼 건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164번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를 여기다 직접 대입하라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거 뭐 4제곱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 x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잘 정리해서 x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내가 원하는 식의 값을 찾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해 가지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 전에 풀었던 거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줬죠? 이항시키고 그리고 양변 제곱했었어, 그치? 그래서 얘를 넘기면은 2x 플러스 1이 루트 5가 되고요.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5가 되죠, 그쵸? 그러면 5 넘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뀔 거고 이쪽은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4로 나눠줘.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이제 얘를 활용해가지고 이것들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얘를 활용해서 얘를 어떻게 구할 건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x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한번 쳐봐요. x 플러스 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때 3x 플러스 5의 값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만났어.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간단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서 갖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3 괄호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바꿔주면은 얘가 지금 얼마니까? 얘가 0이니까 결국 뭐만 남는 거야? 이것만 남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지금 내가 이 분모에 있는 애부터 해볼게요. 분모에 있는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값을 찾을 때 이거를 혹시 자 이런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뒤에 무언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얘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다 뭐가 될까? 다 0이 되겠지. 그러면 뒤에 남는 것이 곧 분모의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해보면 좋겠는데 얘를 이렇게 변형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걸로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그때 이 앞에 있는 괄호는 누구 자리야? 몫이 들어가는 자리고 이 뒤에 더해지는 요거는 누구 자리야? 요거는 나머지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0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로 분모에 있는 식을 나눠보고 마찬가지로 분자에 있는 식을 나눠봐서 그때의 나머지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나눗셈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생긴 3차식을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x 세제곱 요거 안 까먹었죠? 이거 x 제곱 비어 있는 거고 자리 채워 주셔야 되겠고 자 얘를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로 나눠 보겠습니다. 민영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x.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자 뺄게요. 빼면은 요거 사라졌고 요거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없어졌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쓰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쭉 쓰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그리고 플러스 1이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 x만 남겠네, x만. 그럼 결국은 이 목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아까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앞에 있는 거는 싹 다 그냥 0이라고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뭐다? x다. 그치? 그래서 분모에 있는 식을 우리는 요거를 그냥 x라고 바꿔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맞죠? 이게 이해가 됐다면 분자도 똑같이 하면 되지. 그치? 분자에 있는 4차식을 요걸로 나누면 돼. 그죠?
나눠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나누자. 나누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자, 그럼 여기 x제곱이고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면 요거 빼면은 뭐죠?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플러스 x 플러스 3이죠. 그럼 강혁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써야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빼면 뭐야?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몫은 이거랑 같이 묶여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아. 2x 플러스 2라는 나머지가 이 분자를 대체할 수 있다. 2x 플러스 2가.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은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x분의 2x 플러스 2가 되고요. 훨씬 간단해졌죠. 원래 식보다 훨씬 간단해졌고, 그냥 x자리에 이제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둘로 쪼개 갖고 쓰면은 2 더하기 x분의 2라고 또 쓸 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x 집어넣으면 돼. 민영아 넣어볼까? x가 요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었어. x자리에다가. 그럼 여기 x자리가 요게 2분의 루트 5 빼기 1로 바뀌었죠.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야 민영아? 요 2라는 거를 우리가 1분의 2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번분수니까 요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2 그대로 써주고,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4. 그치? 이렇게 써야 돼. 그럼 혜원아 뭐 해줘야 될까? 유리화 시켜주세요. 유리화 시켜주면은 여기다가 루트 5 더하기 1을 곱할 거고, 여기도 루트 5 더하기 1을 곱할 거고. 효민아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겠지? 그럼 요 앞에 있는 4랑 지워지겠네.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치?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은 얘는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은 2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루트 5 더하기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죠? 루트 5 더하기 1. 그래서 180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쏘리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게 3 되겠다. 그지? 루트 5 더하기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풀면은 거의 뭐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너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게 164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66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교점,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 찾는 그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조금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A와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럼 휘재야 무슨 말이야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 그지?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서로 만난다라는 얘기죠.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치? 교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가 교점이 나오게 하려면 A 값의 범위는 뭡니까? 이런 질문인데, 자, 요놈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자, 예진아, 이거 출발점이 어디지? 2,3이죠.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아래. 3, 4분면 쪽으로? 이렇게? 왜요? 자, 성훈아 구해줘. 어디로 갈까? 몇 사분면 방향으로? 1, 4분면.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진아, 얘가 출발점이 2,3이잖아.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을 시켜서 2,3인 거죠? 얘는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원래 조상님은 뭐였을까? 이 함수의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원래 함수의 모양. 이거 아닌가요? 이 모양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야? 그렇지. 그럼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행이동만 돼야 되잖아. 그럼 출발점은 2,3에 있더라도 방향은 이렇게 가야죠. 맞아요?
자, 이런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수호야, 이거를 어떻게 바꿔놔야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a 괄호 x-3 플러스 1 맞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은 얘는 직선은 직선인데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하나 보이죠?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 그죠? 3,1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a인 직선인 거야. 그치? 듣고 있니, 요나? 자,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a야. 3,1 찍을게요. 여기가 2,3이었으니까 3,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네. 그지? 여기에 3,1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그리려는 직선은 이제 요 점을 지나가면서 a 값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직선인데, 자, 과연 얘가 이 무리 함수하고 만나려면 어떤 기울기를 가져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이 무리 함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면 그 양수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떨까요? 무조건 교점이 생기겠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이게 각도가 아무리 낮아도 결국 저기 멀리 가면 저 끝에서 만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a가 0보다 크면은 일단 만나. 무조건 만나.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 있잖아. 자, a가 0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작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생겼다면 이건 만날까 안 만날까? 이렇게 간다면? 이건 지금 출발점을 못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교점이 아예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각도가 여기서 더 내려와. 여기서 요거보다 자, 3,1을 지나면서 각도가 더 내려다 보면 딱 여기 교점이 생기는 순간 있잖아요. 그 교점이 생기는 순간은 결국 어디를 지나갈 때요? 딱 여기가 어디야? 2,3이라는 출발점을 지나가는 순간. 그 순간이 기울기가 음수면서 교점이 생기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요렇게, 그치? 요 순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 가지 범위를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2,3이고 여기가 3,2니까 혜원아, 요 점과 요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요 순간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게 곧 a 값이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인 순간에 처음 만났지.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경사가 더 심해지면 계속 만나는 거잖아. 그럼 민영아,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진다 그래야 돼? 작아진다 그래야 돼? 만나려면? 봐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얘는 기울기가 어떨 것 같아,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기울기가 막 마이너스 3 이럴 것 같아? 민영아, 기울기라는 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경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얘보다 경사가 심해요? 경사가 약해요? 경사가 약하죠. 경사가 약하다는 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는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처럼 얘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오히려 큰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예요. 큰 거. 그럼 만나게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만나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a 값이라고 할게요.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민영아 큰 거야 작은 거야 얘는? 작다 그래야 돼. 그치?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처럼.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자 얘가 교점을 가지게 하려면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지금 본 것처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무리함수와 이 직선이 교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 계속 그래프를 강조하고 그래프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게 166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67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문제는 있잖아. 답까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여러분 먼저 이 fx의 그래프 있죠? 요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얘들아. 요거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훨씬 풀기가 수월하거든요. 자,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그려보세요. 그려놔봐.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당연히 경계선을 하나 넣고 그려야 됩니다. x가 3이라는 애를 경계선으로 해서 양쪽의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때와 요때. 자,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그래프 잘 그린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개의 식을 둘 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게 출발점이 보이게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2괄호 x 빼기 3 플러스 1. 자,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괄호 x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출발점은 어디고? 둘 다 3,1.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자, 요 놈의 그래프는 3,1에서 출발하고 앞에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의 그래프는 3,1에서 출발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왼쪽 아래로 가는 요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맞죠?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하다. 지금 요 지점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f 역함수 3 이놈의 값을 f 역함수 3의 값을 a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거를 늘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a는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fa는 3. 다시 말하면 요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냐 이런 질문이잖아. 그치? a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a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3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3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y 값에서 3을 찾는 거예요. y 값이 3이 되는 지점에서 띠리리리리리리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를 a라고 놓고 이 a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a를 어떤 식에 넣어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식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 넣는 거지. 그치?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를 집어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f 역함수 마이너스 2를 b라고 하면 서연아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를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할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또 마이너스 2를 띠리리리리리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때 요거를 우리가 b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이거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그쵸? 요런 판단이 그래프가 있으면 판단을 할 수 있다. 얘부터 계산해 보면 위에 식에 a 집어넣은 거니까요. 루트 2괄호 a 빼기 3 플러스 1이 3이에요. 요 계산하면 a 얼마 나와? 5 나와? 5. 그쵸? a 값 5 나올 거예요. 여기가 5네. 자, 그 다음에 b 찾을 때는 두 번째 식에다가 b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런 거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요거 풀면 b는 얼마 나와요? 얼마? 6 나와? 6? 6이 나와? 얼마?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 그쵸?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 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8번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168번은 여기 현재 주어져 있는 요 식이 그 fx, 2차 함수 fx의 식인데 정의역이 2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반독 잘려가지고 얘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 녀석의 뭘 가지고 얘의
역함수를 가지고 그 역함수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얼마냐를 찾고 싶어요. 그럼 생각해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길까요? 역함수는 뭐 대칭이지? y는 x 대칭이지. 그럼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그을게. 이렇게 y는 x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 y는 x에 대해서 요 까만 그래프를 대칭을 시킨다면 얘는 지금 출발점이 2,3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역함수는 출발점 어디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3,2에서 출발을 하면서 요 놈을 그대로 요 파란 직선에 대칭시킨 모양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약간 안 이쁜데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그러면 이 대칭시킨 애를 가지고 자 6부터 10이라는 범위를 자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 중에서 자 x값이 6인데를 잘라봐요. x값이 6이면은 여기쯤에 이렇게 6이 잘릴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더 가다 보면은 여기쯤에 이렇게 12가 잘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다. 여기가 x는 6, 여기가 x는 10이면 자 누가 봐도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요? 12에서 생기잖아. 요만큼의 범위를 보는 거니까 이 중에 제일 큰 데는 여기서 생길 거란 말이지. 여기서 여기. 그러면은 여기의 값을 우리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연아 여기는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2 컴마 k라고 쓸 수 있지. 우리가 물론 이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죠. 이 주어진 함수를 그 꼭지점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12 컴마 k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12 컴마 k를 지난다면 이 원래 함수는 어딜 지나겠니? k, 12를 지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을 그대로 대칭시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그러면 k, 12를 지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역함수의 식을 안 찾아도 k는 찾을 수 있죠. 그지? 자, 그래서 자 k, 10이라고 써놓고 그럼 이제 fx식을 찾읍시다. fx. 효민아, fx는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어디예요? 꼭지점 2,3이지. 꼭지점이 2,3인 2차 함수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되죠, 효민아? 근데 괄호 치기 전에 앞에 뭐 하나 붙여야 되는데. 원래 2차 함수는 맨날 이거 붙이고 시작하잖아, 이렇게. 그 꼭지점 2,3이야. 그럼 괄호 안에다 뭐라고 써야 돼? 의 제곱하고 플러스 3 맞죠? 얘가 그러면 fx인데 근데 이 fx가 꼭지점 2,3이고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 3,4를 지나가요. 그럼 3,4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3,4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4는 여기 3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3. 그래서 a가 얼마예요? 1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fx식을 정확하게 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찾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아까 찾았잖아. 저기 k,12 k,12를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k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2는 k-2의 제곱 플러스 3인데 넘기면 이쪽 9가 되겠죠? 9가 되고요. k-2의 제곱이 9니까 k-2는 풀마 3이에요. 그러면 k 값이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 맞는 k 값을 골라야 되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말도 안 되죠. k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역함수 안 찾고 풀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무리함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18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우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 승우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여기서 잠깐만요 나오면 안 되는데.
아 12가지. 36까지. 그럼 승우야.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전체 경우 수가 몇 가지죠? 6가지. 그것도 아니에요? 방금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지. 아. 방금 네가 6 더하기 6 했는데 틀렸지. 네. 6 곱하기 6이었지. 그럼 동전 3개 던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2야. 그래, 그럼 몇이야? 8이. 8이지. 맞죠? 자, 서연아. 우리 서연이가 김밥 천국에 갔어요. 김밥 천국에 가보니까 라면이 5종류가 있고 김밥이 7종류가 있어. 근데 서연이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한 가지만 먹으려 그래. 라면이든 김밥이든 나는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 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12가지. 그러니까 5랑 7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렇죠? 더하는 거예요. 그럼 예진아, 너도 김밥 천국에 갔어. 그럼 라면이 5가지, 김밥 7가지 있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예진이가 라면도 1개 먹고 김밥도 1개 먹을 거야. 그럼 너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죠? 라면이 5가지라고요? 예. 35가지? 그렇지. 3과 7 아니 5와 7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기억이 난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좀 편할 거고,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진지하게 들으세요. 집중해서. 자,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일종의 사건입니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주사위를 던졌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졌다, 이건 사건이 아니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 결과까지 얘기해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 이런 결과까지 포함된 그런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번이 아까 김밥 천국 얘기야.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서연이한테 물어본 거죠. 라면만 먹거나 김밥만 먹거나 한 가지만 먹을 때, 그럴 때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진한테 물어본 것처럼, 자,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게 MN인데 동시에 일어나.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을 거야. 그럴 때는 둘이 어떻게 해? 곱해 주는 거야. 그지? 곱해 주는 거. 그럼 승우야, 아까 너한테 물어봤던 것도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랬잖아.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6가지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치? 동시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곱하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187쪽. 자,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카드 중에서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유나야, 1부터 100 중에 12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8개) 있겠죠? 8개? 그죠? 100을 12로 나눠보면 되죠? 100을 12로 나눠보면 몫이 8이니까. 그 다음에 성은아, 13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7개 있겠죠? 7개. 그치? 그러면 중간에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8이랑 7이랑 더해야 되겠죠. 그죠? 더해야 됩니다. 근데 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지금 12의 배수랑 1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찾은 8개랑 여기서 찾은 7개 중에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그냥 8 더하기 7 하면 끝인데, 근데 2번을 봐봐. 2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2의 배수랑 5의 배수예요. 그러면 수호야, 2의 배수는 몇 개 있지? 50개 있죠. 50개. 5의 배수는 몇 개 있죠? 20개 있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더하고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치? 정연아, 왜 안 돼? 맞아.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이면 누구죠? 10의 배수죠. 10의 배수. 10의 배수 딱 몇 개 있어? 10개. 그럼 여기서 10개를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래서 몇 개? 60개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보니까 3번에서는 100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서로소가 뭐였더라? 서로소. 혜원아, 서로소가 뭐죠? 뭐라고? 공배수?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봐. 우리 서로소라는 말 집합에서도 썼었죠.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였어요, 나? 다른 거라고 하면은 너무 포괄적인데? 집합이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생겨 있으면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 아니죠. 그럼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지?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가 없는 것, 교집합이 없는 것, 이게 집합에서의 서로소였어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자연수에서의 서로소입니다.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정확한 개념이 뭐지, 유재야? 그지? 공약수가 1뿐인 관계입니다. 1뿐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거는 어떤 숫자 하나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효민이는 서로소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효민이랑 승우는 서로소야 이렇게 두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이고, 그때 그 두 숫자가 공약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1밖에 없는, 서로 공약수가 진짜 별로 없는 그런 관계가 서로소입니다. 그럼 100과 서로소라 그러면 100을 먼저 소인수분해 봐야 되겠죠? 자, 100이 이렇게 소인수분해 돼요. 그러면 수호야, 이놈이랑 서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그럼 2만 있으면, 5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와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어때야 돼?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죠. 그쵸? 우리 이거 집합으로 가볼까? 자, 요렇게 A 집합이 있고 요렇게 B 집합이 있어. 자, A 집합을 2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B 집합을 5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라고 하고요.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0까지. 자, 그럼 이랬을 때 100과 서로소인 애들은 이 벤 다이어그램에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그지? 완전 바깥에 있는 얘네들이 100과 서로소인 애들이죠. 이게 몇 개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잖아. 그지? 근데 방금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뭘 구해놨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니까 그치, A와 B의 합집합을 방금 2번 문제에서 구한 거예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였으니까? 60개였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럼 몇 개다? 40개다. 그쵸? 40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40까지.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우의 수에 관련된 지식보다는 약수 배수에 관련된 문제였고, 밑으로 내려서 240번 한번 볼게요. 240번. 자, 이런 문제를 만났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각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꺼낸대요. 그럼 민영아,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종류라고 해야 될까? 몇 개? 10개? 그럼 5 더하기 5를 한 건가요? 너 아까 전에 내가 승우한테 주사위 2개 던지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주사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12가지야, 36가지야? 36가지잖아. A 주사위와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여기서 6가지, 여기서 6가지 동시에 골라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두 개의 상자에서 공을 각각 하나씩 꺼내잖아. 여기서도 하나 꺼내고 1부터 5 중에 여기서도 하나 꺼낸단 말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봐야 돼? 25가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어.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는데
A 상자에서도 1, 2, 3, 4, 5가 나올 수 있고 B 상자에서도 1, 2, 3, 4, 5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몇 칸이야 이거? 25칸.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1,1이 있을 거고 여기는 뭐 2,1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쭉 쓰면 5,5까지 총 25개가 내가 봐야 되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골라내는 거야. 자,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차가 2 이하래요. 2 이하다. 하나씩 따져볼까? 차가 2인 경우하고 차가 1인 경우하고 또는 어떨 수도 있어요. 차가 0일 수도 있죠. 그죠? 요렇게 세 가지로 놓고 한번 구해볼게. 얘가 제일 편할 것 같아, 찾기가. 차가 0이라 그러면 혜원아 여기 있는 것 중에 차가 0인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순서상으로 말한다면 1,1, 2,2, 땡땡땡 5,5 얘네들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요렇게 있는 애들이 차가 0인 애들이겠죠? 이게 몇 가지야? 5가지. 자, 그 다음에 차가 1인 것도 따져볼게요. 차가 1인 거. 강혁이가 하나 말해볼까? 차가 1인 순서상 뭐가 있을까? 차가 1인 거 뭐 있어? 여기 순서상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차가 1이라고 볼 수 있는 애가 뭐가 있겠냐고요. 2,1 있겠지. 2,1. 또 1,2도 있겠지. 그죠? 차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1,2도 되고 2,1도 되고 둘 다 됩니다. 또 3,2, 2,3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뭐 5,4, 4,5까지 되겠지. 그지? 이게 몇 개일까, 강요가? 다 써줘? 10개일까? 자, 3,2, 2,3 그 다음 뭘까요? 4,3이랑 3,4 그 다음 5,4랑 4,5 아니야? 몇 개야? 이거 어떻게 10개야? 8개 그치? 8개. 이 8개는 여기에서는 어디 있는 애들이냐면 요 줄에 요렇게 있는 애들이랑 여기 요렇게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쵸? 여기 있는 애들이 차가 1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차가 2인 것도 써볼게요. 차가 2인 거 수호야 하나 얘기해줘. 1,3 먼저 할게. 1,3 3,1 2,4 4,2 3,5 5,3 끝났지? 몇 개야? 6개.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따져보자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요 줄이랑 요 줄에 있는 애들 요렇게. 자, 아무튼 다 찾았어요. 다 찾았고 우리는 그럼 마지막에 6과 8과 5를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차가 2거나 또는 차가 1이거나 또는 차가 0인 거기 때문에 요것들을 더해서 답은 19가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치? 요런 게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자, 조금 편하게 풀려면 x, y, z 중에 개수가 가장 큰 개수 3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는 z 값을 먼저 고정하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여러분 z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1 아니면 2 아니면 3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z에 4 같은 거 못 들어가잖아. 그치? 11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딱 그 세 가지 경우를 확인하면 돼요. z가 1일 때하고 z가 2일 때하고 z가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그럼 z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x 더하기 2y가 서연아 몇이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지. 8.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요것만 보고 x, y만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더해가지고 8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상이야. 그러면 이때도
y에 먼저 넣어보는 거야. y의 개수가 x보다 크니까 y에 제일 만만한 자연수 1부터 넣어봐. y가 1이다. y가 1이면 x 몇이에요? 6이 돼야지, 그치? 6. 그 다음에 또 y에 2 넣었어. y에 2 넣으면 x 몇이에요? 4. y에 3 넣었어. 2. y에 4 넣으면 0은 돼, 안 돼? 안 되지, 자연수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z가 1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 z가 2일 때, 자 휘지야, z가 2면은 우리는 어떤 식을 써야 돼? 5가 되겠지, 그치? 이번에도 역시 y부터 넣어보면 y에 1 넣었다. x 몇일까? 3이겠고 y에 2 넣었다. x는 1이겠지. 더 있을까요?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z가 3인 걸로 넘어갈게. 민영아, z에 3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이거는 내가 가장 작은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어때요? 만족할 수가 없죠. 그죠? 1을 집어넣어도 2가 안 되니까 3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들은 없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성은아 몇 가지라 그래야 돼? 5가지라 그래. 5가지. 그치? 그 5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쓰면은 X, Y, Z의 순서상으로 원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X가 6이고 Y가 1이고 그러면 Z는 얼마인 거지? 1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6,1,1 그죠? 또 4,2,1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우리는 5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답이라고 찾으면 되겠고 밑에 비슷한 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243번.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그냥 상황만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식을 세워서 풀어보세요. 식을 세워서. 답 찾아봐. 그 기본적인 그 활용입니다. 내가 500원짜리 우표를 X개, 1000원짜리 우표를 Y개, 2000원짜리 우표를 Z개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지? 미지수가 뭔지 정확하게 정의해야 식을 잘 세울 수 있다. 이거 개수입니다. 우표의 개수. 자, 그럼 승우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500x 플러스 1000y 플러스 2000z는 만이다. 일단 이걸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약분을 하든 해야지. 그지? 기본적인 식은 이거고. 그럼 이거를 전체를 500으로 한번 나누고 싶죠? 그럼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얼마죠? 20이죠? 20. 그치? 그럼 요렇게 해놓고서 자,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x, y, z는 무슨 수라는 거야? 자연수라는 거지. 0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x, y, z가 자연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에 푼 문제랑 똑같이 가면 되는 거죠. 누구부터 고정해봐? z부터.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z가 4일 때까지 하면 되겠지. 5는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1번 z가 1일 때 이때는 예진아 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 x는 어디 갔어? 넘겼다고요? 안 넘기고 그냥 쓴다면? 식이 뭐가 된다? z가 1이야. z가 1 는 16. 자, 그럼 여기다 이제 y부터 넣어보는 거지. y부터. y 얼마 넣어볼 거야? 1 넣어볼 거야. y에 1 넣으면 x 얼마 나와? 잠깐만요. 이거구나. 어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뒷문으로 넣어, 뒷문으로. 누나가 줄 거야. 그 옷 좀 줘, 누나야. 수고했어요. 안 돼요. 자, 이게 1이에요. 이게 1이면 x가 몇일까? 10 몇이야, 민영아? 14.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y 값이 이제 쭉 커질 거 아니야. 2 되고 3 되고 4 되고 얼마까지 갈 수 있겠어? 얼마까지 갈 수 있어? y가 최대 7까지. 8 되면 안 되죠? 8 되면 x가 0 되니까. 그래서 y는 7까지 갈 수 있고 y가 7이면 x는 2가 되겠죠. 그쵸? 요게 몇 가지인 거야? 그치? 1, 2, 3, 4, 5, 6, 7이니까 요게 7가지. 자, 그 다음에 z가 2일 때는 식이 x 더하기 2y가 1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y부터 넣어보면 y가 1이면 x는 10일 거고요. y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y가 5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x가 2가 될 거고, 요거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효민아, z가 3이면 식이 어떻게 돼? 일단 식이 x 더하기 는 8. 그러면 y에 1 넣으면 x는 몇이죠? 6이죠. y에 2 넣으면 4고 y에 3 넣으면 2고. 끝났지? 몇 가지? 3가지. 그치? 자, 마지막 거 찾아본 사람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러면 7가지, 5가지, 3가지, 한 가지니까 답은 뭐야? 16가지.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처음에 식 세우는 과정만 추가하면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고요. 자, 189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우리 이거 전개할 줄 알잖아. 전개하면 곱셈을 몇 번 해야 돼요? 이 분배 법칙 하면? 그지? A를 갖다가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3번 곱해줄 거고 또 그 다음에 B 갖다가 3번 곱하고 C 갖다가 3번 곱하니까 9번을 곱하겠죠. 9번 곱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 9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9개 중에 동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류항이 전혀 없을 겁니다. 여기 문자와 여기 문자가 완전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항의 개수는 그냥 몇 개예요? 9개가 되는 거지. 9개. 그럼 이게 왜 이 경우의 수 단원에 나왔을까? 항의 개수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 첫 번째 괄호에서 항을 한 개 선택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B를 골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도 항을 하나 선택해 주는 거야. 내가 여기서 Z를 골랐어. 그럼 얘랑 얘가 만나서 어떤 항을 하나 만들어? B, Z 이런 항을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개시킨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김밥이 3개 있고 라면이 3개 있는데 김밥 하나 라면 하나 고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3가지와 여기에 있는 3가지를 어떻게 해주면? 둘 다 골라야 되니까 곱해주면 항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게 만약에 괄호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더라도 만약에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여기다 끝에 뭐 P 플러스 Q 이렇게 됐어. 요걸 전개하면 항이 몇 개냐? 이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죠.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항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이 문제 답은 9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47번 하나 볼게요. 자, 247번은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 자, 숫자 3개를 곱했는데 그 곱이 홀수래. 윤하야, 어때야 될까요? 세 숫자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다시 말하면 세 숫자가 모두 뭐여야 돼요? 홀수여야 돼. 그치? 짝수가 한 개라도 껴 들어가면 곱한 결과는 짝수가 되죠. 그래서 곱해서 홀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곱해진 모든 숫자가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니까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라고 했을 때 A 주사위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되고 B 주사위에서도 홀수가 나와야 되고 C 주사위에서도 홀수가 나와야 되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져야 돼. 동시에 A에서 홀수 나오고 그리고 B에서 홀수 나오고 그리고 C에서 홀수 나와야 돼. 그러면 성은아,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뭐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위 뭔지 몰라요? 알죠? 부루마블 할 때 그 숫자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홀수가 몇 개예요? 그래도 뭘 고민하고 있어? A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인데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지. 이 세 숫자를 더할래 곱할래입니다. 근데 방금 그리고였잖아. 이것도 벌어져야 되고 이것도 벌어져야 되고 이것도 벌어져야 돼.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곱해야 되는 거죠. 다 곱합니다. 다 곱하니까 답은 뭐야? 27이 되는 거죠. 27. 그치? 그래서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더할 건지 곱할 건지 판단 잘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190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그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을 좀 기억해 볼까요? 중1 때 배웠습니다. 중1 때. 360을 어떻게 하고 소인수분해하고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죠? 뭐지? 75가 일단 하나 있고 2가 3개에다가 3이 2개에다가 5가 하나인가? 네. 자 그럼 5의 1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찾을 때 어떻게 했더라? 여기 요 지수들끼리 이렇게 빼와가지고 지수에다가 다 각각 얼마씩 더해? 1씩 더해. 3에다가도 1 더하고 2에다가도 1 더하고 1에다가도 1 더해. 지수에다가 전부 1씩 더해가지고 그걸 다 곱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를 찾는 공식이었어요. 그게 몇이야 지금? 4, 3이 곱하니까 24개. 그치? 24개. 이게 1번 답이고요. 자 2번은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약수는 항상 공약수는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써놓자 얘들아. 이것도 중1 때 배운 겁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뭐다? 약수. 외우기 쉽잖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다 약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우리는 360과 540에 뭘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우선 찾아야 돼. 최대 공약수는 또 어떻게 찾았니? 360이랑 540이랑 이렇게 했죠. 그쵸? 이렇게 나눠가지고 최대 공약 찾았는데 뭐 이거 암산 되죠? 18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최대 공약수 뭐야? 180이야. 180. 그러니까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180의 약수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180의 약수의 개수. 그럼 180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2 2개랑 3 2개랑 5 하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5의 1제곱. 그러면 방금 1번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요 지수에다가 또 1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몇일까? 18개. 이게 2번이고. 자, 3번을 풀려면은 3번을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이해해야 돼요. 좀 간단한 걸로 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24의 약수의 개수를 찾는다고 해보자. 24는 소인수분해하면 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입니다. 그치? 그럼 이거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4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잖아. 그치? 근데 이게 왜 8개가 나올까? 왜 8개가 나오냐면 우리가 요거의 약수들을 8개를 약수를 다 써봐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2의 3제곱이면 1, 2,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괄호를 하나 만들어주고 3의 1제곱이면 1, 3 이렇게 괄호를 만든 다음에 요 괄호랑 요 괄호를 아까 앞장에서 했던 것처럼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 얘네 이렇게 전개시키면은 곱셈이 몇 번 일어나겠어? 곱셈이 8번 일어나겠죠. 그 8번 곱해가지고 나온 각각의 숫자들이 다 24의 약수들인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봐. 360의 양의 약수가 아까 24개였잖아. 이 24개를 만약에 다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2의 3제곱이 보이죠? 2의 3제곱도 자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라는 괄호로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3의 2제곱이 보이니까 이거는 몇 개 써야 돼 숫자를 1, 3, 3의 제곱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5의 1제곱 얘는 1, 5 이렇게 써가지고 이 괄호와 이 괄호와 이 괄호를 다 전개하니까 숫자가 몇 개 나와? 24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뭐만 찾고 싶어? 2의 배수만 찾고 싶어요. 2의 배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쭉 얘네들을 다 전개시킨 24개의 숫자 중에서 이 첫 번째 괄호에서 1을 고른 거 있죠. 요 넷 중에 하나 고르고 요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 첫 번째 괄호에서 1을 골라가지고 곱하면은 그 결과는 홀수야 짝수야? 홀수지. 근데 이걸 고르거나 이걸 고르거나 이걸 골라가지고 전개시키면 그 결과는 무조건 짝수지. 2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걸 골라가지고 전개된 숫자는 총 몇 개일까? 요거랑 요거랑만 곱하면 몇 개예요? 6개지. 그 6개에다가 얘가 붙은 거는 6개겠지. 그치? 이거 붙은 거 6개, 이거 붙은 거 6개, 이거 붙은 거 6개니까 결국은 1이 포함되어 있는 애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있던 1이 분배돼서 만들어진 숫자는 6개일 거예요. 그 6개만 무슨 수야? 홀수. 나머진 다 뭐야? 짝수. 그래서 24개 중에서 몇 개를 빼준다? 6개를 빼준다. 몇이에요? 18개가 되겠죠. 예. 네. 그쵸. 4의 배수라 그랬으면 얘가 들어간 것도 탈락이고 얘가 들어간 것도 탈락이잖아. 그치? 그러면 6개, 6개, 12개가 탈락되는 거니까 답은 12개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자, 그래서 자 숙제는 개념 원리 190 하고요. 그 다음에 RPM은 108까지인데 이 108까지는 무리식 단원입니다. 무리함수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함수 끝까지. 우리 빨리 진도를 끝내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 책 꼭 들고 와야 돼. 자기 책, 자기 개념 원리, 자기 RPM 꼭 챙겨가지고 거기다가 풀어주세요. 수고했습니다.